창업 인큐베이터는 여러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지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오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최근에 완벽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도 그냥 진심을 다해서 써주시면은 저희가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번 해보고 영 안 맞으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4살 제주도에서 온 이지훈입니다. 지금은 이제 냉면집에서 일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메뉴는 국밥 종류입니다. 해장국 같은 경우가 제주도에서 좀 즐겨 찾는 메뉴인데 보통은 소고기로 만들어요. 근데 저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닭으로 선택해서 좀 양적으로 많게 이제 제공하고자 닭으로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아빠입니다. 오늘은 창업 인큐베이터 최초로 혼자 도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팀으로 많이 오고 굉장히 조사와 연구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케이스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혼자서 진행해본 케이스가 오늘 처음이에요. 예,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다고. 예, 제주도에서 어젯밤에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골목 식당에도 한번 나온 적 있으시다고. 예, 그때 좀 약간 네. 안 좋은 기억인가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가요? 근데 이게 네. 막 자랑스러운 기억은 아니어가지고 네네. 아쉽기만 한 기억이어서 아. 예.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저희 쪽 신청해 주셨는데 경력을 쭉 보니까 요리를 많이 하신 건 아닌데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원래는 20대부터 30대까지 말 쪽 관련된 일을 했는데 말이요. 이게 제가 다치는 바람에 그만뒀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 이모님이 김밥집 운영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거기서 일하게 되었고 좀 요식업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럴 거예요. 저는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좀 특이한 메뉴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예, 네. 닭으로 해서 해장국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밥을 많이 먹긴 해봤지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이진영 셰프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어주시고. 예전에 저희 채널에 나오셨을 때는 네. 피자를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명함이 좀 많아요. 앞에 사기꾼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명함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별걸 좀 다 하고 사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피자 하시는 분으로 아실 것 같으시지만 지금 사업실 굉장히 여러 개 하시는 분이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 순댓국밥. 네네네. 네. 순대 실록이라고 지금 순대 프랜차이즈의 순대 연구소장도 네.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순대 네.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질적으로 오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좀 모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모셨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닭국밥이잖아요. 예, 이 보통은 이게 흔한 케이스인가요? 저도 사실 흔하게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네. 닭게장 같은 거는 좀 많이라기보다는 좀 검색이 되는데 네. 독특한 것 같아요. 비주얼도 사실은 근데 괜찮고 기대는 사실 됩니다. 근데 오. 좀 익숙치 않아서 손님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사실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으셔가지고 오늘 또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준비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제주도에서 이렇게 재료를 많이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궁금하신 점 또 창업하면서 알고 싶으신 점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닭육수에 대해서 좀 뭐 걱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있으신가요? 이걸 좀 뭔가 조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네. 부분이라던가. 부분이라던가. 닭 육수는 솔직히 선택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감칠맛을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우마미 맛이라고는 감칠맛을 우러날 때 닭에서 가장 많이 잘 우러나고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 소 순이거든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몇 시간 정도를 우려내죠? 2시간 정도 우려냅니다. 2시간. 뭘로 우려냅니까 이건? 닭뼈로 장골로 이제 우려냅니다. 아 그래요.
감칠맛 성분은 아무래도 살코기에서 나는 거고 뼈에서는 콜라겐이 젤라틴화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최소 4시간 정도 걸려요. 차라리 뭐 노게를 쓰는 게 낫지 뼈를 그렇게 2시간을 쓸 이유는 조금 없지 않을까. 이게 젤라틴이 우러나면은 나중에 그 소위 입에 짝짝 쫙 달라붙는 붙는다는 텍스처가. 그거죠. 국물이 짝짝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뼈만 그냥 발라내서 한번 우려내 보면 전혀 감칠맛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건 다 살코기에서 나는 맛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게 육수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좀 차이가 있죠. 국밥이 회전율이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아무래도 회전율은 점심시간에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점심 때 회전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뭐 저희 매장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오피스 밀집가 같은 경우는 오회전까지도 가능하고 몇 시간 동안 우회전이죠? 11시 반부터 2시까지 보통 오회전 가능하고 아, 우회전이 되는구나. 보통 2, 3회전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네, 해야 됩니다. 특히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를 하시고 술 드신 분이 좀 많진 않아요. 아, 거의 상권에 따라 다른데. 거의 매출이 점심에 집중이 되는군요. 그렇죠. 국밥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쫙 점심에 거의 매출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80%다 끝납니다. 오늘 이제 도전하시는 분처럼 네네. 국밥으로 이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음식점의 가장 중요한 건 맛이겠죠. 맛을 표준화시켜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얘기했지만 아까 국밥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가격도 설정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속도, 회전율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국밥은 아무래도 되게 친숙한 음식인데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자주 먹을 수 있는 맛 그런 거 굉장히 물리지 중요해요. 않게. 그렇죠. 물리지 않는 맛 되게 중요하죠. 일주일에 2-3번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는 맛. 뭐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자는 물리나요, 셰프님? 저희 피자는 안 물려요. 저희 피자는. 아, 준비된 건가요? 벌써 끝났어요? 오, 괜찮은데? 어. 여기 후추는 이제 네. 기호껏 넣어드시면 되고요. 네네.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추를 조금 썰어가지고 넣으시면 넣어가지고. 스스로. 닭 같은 경우가 좀 커가지고 네. 이렇게 옮겨서 드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닭을 어떻게 조리하신 거예요? 이걸 오븐에다가 구웠어요. 그리고 따로? 오븐에다 굽고 구운 상태에서 있으면은 이게 식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름에다가 이제 넣어서 좀 온도를 이제 보존했습니다. 따로 아. 조리를 안 할 수 있도록. 매장에 오븐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예. 아니, 근데 저기 감독님 전기구이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제가 먹어봤는데 네.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닭집을 하시죠, 차라리. 엄청 잘 구워졌는데? 이건 막 그냥 부들부들한데요? 아니, 그냥 닭집을 하시죠? 닭을 염지도 해가지고 네. 좀 이제 많이 부드러울 거예요. 닭은 냉동인가요? 예. 이게 제주도 닭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감각이 크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브라질 닭으로. 네네네. 이게 위에 지금 올라간 게 예. 고추기름인가요? 예, 고추기름입니다. 아, 빨간 국밥이 안에 또 고기가 또 더 들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닭가슴살 염지에서 들어가요.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팔아서? 아니 꽉 찼어요 그냥.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국밥집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바닥까지 꽉 차가지고 끌어올릴 게 많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든든한 한 끼를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가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국밥이었다. 놀라웠다. 그리고 이거 제가 김장해서 못 꺼냈는데 언제 담그신 거예요? 이게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지훈님 음식 짜게 드시는 편인가요? 예, 조금 짜게 이제 많이 짠가요? 엄청 짜요, 사실. 저도 좀 간이 센 아. 편이긴 하거든요. 특히 닭이 엄청 세요. 아, 이게 미원을 엄청 때려 넣으셔가지고 맛이 엄청 진한데 그런 것만 너무 이제 넣다 보시면은 뒤에 조금 씁쓸하거나 안 좋은 특이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먹었을 때 이건 약간 조미료 맛이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희석시킬 수 있는 팁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복합 조미료를 좀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 14,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4,000원. 제주도는 국밥이 얼마인가요? 일단은 일반 해장국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이제 생각보다 싸지 않네요? 제주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가격이 다 높아요. 서울 와서 좀 놀랐던 게 멸치국수가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서울에서 9,000원, 8,000원 이렇게 파는데 서울이 제주도보다 싸요? 예. 그런 아이템이 있군요. 아, 저는 왜 굳이 제주도에서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절대적인 사람 수로 따지면은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제주도가 가격이 더 비싸군요. 아니 푸짐하긴 엄청 푸짐해요. 아, 그래요? 이게 특도 이 정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여성분들이 드시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양이. 네. 그래서 2개로 팔려고 하거든요. 네. 닭이랑 아까 반숙 계란이 올라간 거 같은 경우를 해서 14,000원 받고 장각이랑 계란이 안 들어간 거는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 국밥이 가격이 엄청 오르긴 했는데 예. 여전히 6,000원대에 파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9,000원이 거의 평균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지인분이 좋아하시는 순댓국이 있는데 거기가 12,000원인가 그래요. 청담동 한복판에 있는 데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먹어본 국밥 중에는 가장 비싼 국밥인데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적으로는 일단은 좀 단가를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네. 저는 30%를 좀 이제 목표로 잡았거든요. 네네. 30%라는 기준은 약간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일회 보다 보니까 들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30%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뭐 인건비도 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뺄 게 있다 보니까는 더 이상 올라가면은 좀 마진이 이제 정해진 건 없어요. 음식점은 무조건 30%에 맞추고 막 이런 건 없거든요. 예. 근데 어디서 장사를 하시고 얼마에 이거를 파시고 하루에 몇 명 상대로 하시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 상태로는 가격이 좀 높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거면 이 원가만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깍두기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깍두기는 계산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국밥집은 진짜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나가는 게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죠? 뭐 양파도 그렇고 고추도 놔두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드시거나 많이 했다가 남기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만으로 원가가 이렇게 높으면은 실제로 운영했을 때 구멍 나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압도적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보기가 좋았고 오히려 그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뭐 관광객 상대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의 입장에서 그냥 14,000원 그럼 우선 먹을 수 있다 떠나서 약간 심리적인 좀 압박이 좀 되는 것도 사실은. 안정. 예, 예. 맑은 육수인데 고추기름이 떠 있으니까 먹다 보면 조금 아쉬웠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뭔가 그 조금 더 닭육수가 진하고 뼈에서 그렇죠. 우러나오는 이런 맛이 있으면서 더 어우러져야 강하면서, 좋은데 네. 이거는 국물 자체는 좀 얇은 편인데 거기에다가 양념이 진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살짝 기름이 좀 막 겉도는 떠 느낌? 있으니까 마지막에 먹다 보면 조금은 이제 제가 계속 먹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조금 느끼함이 올라오는 게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아,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조금은 어색한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닭육수가 감칠맛적에서는 가장 많이 우러내는 게 사실이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 건 사실인데 각각의 고기마다 다 이 풍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닭육수가 제일 많이 우러나고 돼지, 소고기 순이지만 닭보다는 지금 오히려 돼지를 많이 현재 먹기 때문에 그게 좀 익숙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은 먹던 이런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나 돼지가 조금 더 익숙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 그 고추 양념을 다대기를 넣어서 맵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 선입견인 것 같긴 한데 서울에서 해장국 시키니까 뼈다귀 해장국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주도는 해장국이라면 무조건 선지 해장국에 고추기름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얗게 나간다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안 해봤어요. 이거는 그럼 조리 과정 중에 맨 마지막에 넣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메뉴가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느낌으로. 국밥은 대부분 김치류가 되게 그 집의 특색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드셔보셨나요? 혹시? 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익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네. 네, 아직 안 익었을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맛있게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네. 저는 다시 또 안 먹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드신다. 네. 이유를 물론 아까 제주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우선 너무 좀 느끼하고 그다음에 좀 인위적인 감칠맛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점심 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먹는다?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가성비가 저는 우선 떨어진다 생각해요. 일단 가성비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렇죠. 직장인들 빌딩가나 뭐 강남권 이런 데는 한 10,000원 정도가 현재까지는 돼 있고 강북이나 지방 쪽은 한 9,000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는 있어요. 이게 지금 닭을 어디 닭을 쓰신 거예요? 원래는 제주도 닭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네. 그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닭 몸통 부분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닭뼈 이제 손질 하나요? 예. 오늘 음식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 걸린 거죠?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이 콜라겐이 이게 젤라틴화 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4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끓이면 텍스처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더 잘 이게 어울리지 지금 않을까. 되게 그냥 물 마시는 것과 같은 농도라서 좀 네, 아쉬운 점성이 좀 없네요. 예. 그리고 뭐 좀 더 닭 맛을 강화시키려면 뭐 노게를 같이 쓰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장각을 같이 내는 게 예. 좋은 선택인지.
관광객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매일 먹기에 매일매일 먹으려면 이게 지금 장강만 원가가 1,500원이라 가지고 예. 이거를 원가를 상향하려면은 국밥 자체가 가격이 4,000원 이상이 올라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국밥에 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14,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거 하기 위해서 또 사실 뭐 염지해야지 또 오븐에다가 구워야지 이런 과정들이 또 들어가니까 그죠? 주로 이제 국밥집에 오븐이 있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븐을 넣으실 거면 차라리 전기구이를 하시는 게 진짜로. 왜냐하면 오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닭 한 마리를 전기구이 하면은 국밥값보다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녁 메뉴 오븐을 쓰는 걸로 다양한 거를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는 요즘 많이 쓰면서 어떤 그 대표적인 메뉴를 많이 만드는데 굉장히 그런 또 젊으시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 번화가 쪽이나 사람을 끌기는 좋을 것 같은데 매일 먹는 국밥이나 현지인을 위한 국밥 만들 때는 글쎄요 조금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익숙함이라는 거를 무시 못 하거든요. 이 닭가슴살 위에 이제 찢어가지고 좀 주셨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많이 두꺼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두껍죠. 이제 한 덩어리가 이 정도인데 시간이 없었나? 일부러 온 건가? 여기에 염지를 좀 해가지고 네.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잘게 찢어버리면은 네. 좀 식감이 없어가지고 아, 일부러 일부러. 두껍게 좀 잘라봤어요. 이게 지금 몇 g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80g 들어갔습니다. 닭가슴살이 예. 80g. 조리해서 80g이니까 생닭으로는 한 120g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닭가슴살 하나가 통으로 들어간 거네요. 예. 이거를 좀 잘게 찢어가지고 뭐 맨 마지막에 위에 좀 쌓아준다거나 하는 게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 분들은 이런 게 좀 익숙한 그런 국밥인가요? 여기서 소고기가 들어가는 거는 익숙해 하는데 네네. 닭으로는 좀 약간은 좀 처음 처음 생소하지 않을까. 안에 보면 콩나물, 배추, 당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혹시 본인이 먹기에 이게 가장 맞는 양이라고 생각해서 아, 예, 양은 좀 이렇게 많이 저랑 해봤는데 비슷한 체격이다 보니까 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열면 너무 퍼주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냥 이 정도는 먹어야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하다 맞아요. 보면은 이게 답이 없어져가지고 만약에 점포를 여시면은 몇 석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네. 답이 딱 정확히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혼자 일하실 거 아니에요? 예, 아, 맞습니다. 혼자서 네,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 예, 네. 일단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직원이 있나요? 구하실 생각이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하기 하면서 밥도 떠야 되고 이제 뭐 김치류나 이런 것도 떠야 돼가지고 그게 서비스가 다 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서비스 직원이 요새 구하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요즘에 이제 왜 오더 시스템이 다 네. 테이블마다 있잖아요. 거기서 예. 결제도 다 되고. 그래서 주문을 줄이는 방식이 하나 있고 더 가는 경우에는 약간 고객이 직접 픽업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하실 거면은 그렇게 좌석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국밥집에서 한 10년간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턴에 익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은 좌석수도 가져가기가 어렵고 좌석수가 많지 않으면은 사실 프랩을 할 때 대량으로 조리를 해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국밥은 최대한 끓일 때 많이 끓여놓으면 조금 시간이 세이브되는 게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거는 전 처리가 되게 중요한데 열려는 곳이 예. 고객들의 층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됐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곳은 좀 관공서 있는 곳이어가지고 관공서? 예, 그럼 뭐 공무원들 예. 근데 제주도 공무원분들한테 14,000원짜리 국밥은 좀 저항선 있지 않을까요? 가격이나 플레이팅이나 이런 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궁금한 게 지원서에 한 달 월급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그냥 월급 생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서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드는 게 언제까지 내가 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왜요? 뭐 여기처럼 기술적인 거나 그런 게 있어서 정말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다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길이 좀 요식으로만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정도 월급을 받고 있지만 나이가 한 40대, 50대가 되면은 더 줄어들 것 같아서 근데 경력이 계속 차는데 줄어드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아직 젊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데 이게 제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느 정도는 급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40대, 50대에 가서 그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으로 노력을 안 하겠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 스스로를 개발시킬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2주는 더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는 내 가치를 좀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보시는 분들도 납득이 가시고 사실 뭐 저희 프로그램이 골목식당처럼 뭔가 오픈돼 있는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창업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거를 하셨을 때 그거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시작한 건데 사실 오늘 셰프님도 오셨고 얘기해 주셨고 하지만 일반적인 국밥의 룰에서 벗어난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이게 그냥 제주도에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머릿속 생각만으로 시작을 하면은 안 되죠.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메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도 맛은 있어야 되고 지금도 아까 이제 육수를 맛보고 이거를 맛보면은 여기에 정말 대량의 조미료가 들어갔다라는 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육수를 끓이시는데 시간을 조금 더 집어넣으셔야 여기다가 조미료를 덜 넣어도 맛있는 맛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킬이 올라가시는 거죠. 단순히 그냥 돈을 버실 거면 아주 그냥 위험도가 높은 일을 하시는 게 낫죠. 막말로 배를 타시거나 차라리.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내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너무 나약한 생각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스페셜티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더 내 가치를 인정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솔직히 14,000원이나 15,000원이나 10,000원이나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놀러 간 마당에 한 번 먹어보지 거기서 갈치구이 30,000원씩 먹잖아요. 그잖아요. 예, 맞. 서울에서 절대 안 먹을 거를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주 도민들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하고 싶은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14,000원은 저항선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셰프님 뭐 마지막으로 좀 끝까지 이미지 관리를 하실 건가요? 제 경험을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감자탕집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예, 오감자탕이라 해가지고 네. 지금도 되게 찾는 분들 솔직히 많은데 그때 제가 했던 게 제가 이탈리아 베이스다 보니까 미네스트로네를 갖다가 베이스라서 토마토 감자탕을 한번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고 먹어본 사람은 너무 맛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우연찮게 MBC 방송을 탔는데 실제로 방송 타고 그래도 이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주말이면 항상 줄 섰어요. 지하인데도 일찍까지 줄이 엄청 섰는데 주중에 오시는 손님들이 와서 먹을 때 그냥 일반 감자탕을 찾고 그거를 갖다가 너무 우리가 특색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시지 않더라고. 그래서 뭐 망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대단한 혁신적인 메뉴보다는 원래 익숙한 맛.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메뉴 하고 싶고 막 맛있는 거 만들고 싶은데 원래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싶어 한다. 거기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거를 바라는 것 뿐이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말리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난 도전 의식도 좋긴 한데 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망해본 경험. 네. 좀 더 대중성 있는 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던데 거기에 이제 가격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같이 좀 연구를 해보죠. 저희가 사실 국밥이 접근성이 좋은 메뉴다 보니까 국밥을 즐기시는 분들이 또 엄청나게 많고 나름대로의 이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드시려면은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밥에 대한 그 선택은 저는 좋다 생각하고 뉴욕에서 가장 최고 핫한 데가 옥동식이라고 하는 돼지국밥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서양 사람들은 국밥 안 먹어 그러는데 지금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도 아무튼 유명해질 수도 있는 그런 국밥이 되지 않을까. 돼가지고 또 우리한테 이 아저씨가 너 이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지고 목 셰프 뭐 이런 거 아니야 나중에. 그때 말이야. 그때 말이야. 내가 말이야. 앞을 볼 줄도 모르고 말이야. 눈이 멀어가지고. 잘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잘 됐으면 잊지 마시고. 저까지 하시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특이한 메뉴를 짜시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셨는데 그 와중에 약간 좀 혼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거를 얼마큼을 준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짜여져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저는 아까 제안을 드린 게 있는 거죠. 푸드 코스트는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어차피 사장님이
직접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얼마를 남길까에 대한 싸움이죠. 그래서 나는 적게 벌어도 돼. 하지만 내가 만든 음식이 조금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어 싶으면 푸드코스트가 높게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뭔가 확장성은 많이 떨어지죠. 예. 이게 잘 됐을 때 프랜차이즈로 누군가 투자할게요 했는데 푸드코스트 몇 프로죠? 40% 하면은 안 하겠습니다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써가지고 푸드코스트를 낮게 하면서도 먹는 사람이 느꼈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하게끔 하는 게 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장갑 같은 것도 장갑만 따로 받아 쓰시나요? 예. 저 따로 이제.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닭을 제일 싸게 하는 건 통닭을 받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장각을 도려낸 다음에 나머지 부분으로 육수를 내거나 거기에 있는 닭가슴살을 따로 손질해가지고 국밥에 넣거나 하는 거죠. 원물로 하는 게 제일 싸니까. 그쵸. 누군가 예. 다른 사람이 손질을 해주기 시작하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재료를 어떻게 하면 요거를 로스를 없게 저렴하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을까를 그런 느낌으로 고민해 보시면 되고 나머지 들어가는 재료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약간 이거 1차원적인 질문인데 네. 만약에 장각이 들어갔을 그냥 장각을 저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긴 한데 네. 만약에 들어갔을 때 좀 생각하시는 적정 금액은 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대중적으로 장갑까지 좀- 들어가가지고 아까 그렇게 나왔을 아, 때 예. 양 같은 거는 조금 더 줄이고 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뭐 제 기준에는 예. 아까 그런 비주얼로 나오고 안에 들어있는 만큼의 고기에서 조금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1,500원 정도가 이제 대중적으로. 한개선 그게 한개선 그거보다 높으면 라고 싶겠지만 사실 순대국밥집 가서 특국밥 시키면 11,000원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거 나왔을 때는 특 정도 이상의 만족감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예. 정도의 먹을 게 있으면.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스스로 이제 계산해 보시면서 예. 나만의 그거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사실 푸드 코스트면 낮추면 낮출수록 고객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거죠. 아, 그렇죠. 푸드 코스트는 높으면 높을수록 높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해자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줄을 잘 타셔야 되는 거죠. 나는 어디까지 줄 수 있고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정해야 그리고 그거를 사전에 해보셔야 나중에 실제로 장사가 진행됐음에도 남게 되는 거죠. 아예 안 남으면 답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 너무 1차원적으로 접근했네요. 그냥 무조건 30% 미만 이런 식으로 네, 접근하니까. 그냥 그렇게 고정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시면은 뭔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쵸.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내가 들어가는 상황이랑 전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푸드 코스트 몇이야? 25%야? 이러면 완전 사기꾼이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40%네. 오, 너무 좋은 식당이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인건비랑 고정비에서 얼마 퍼센트지를 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 그 구성으로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방송에 나갈 때는 우리 푸드 코스트 30%예요, 뭐 25%예요 예, 이러면 맞아요. 완전 뭐 창렬하게 주겠구만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 생각하시면 20평 기준이면 월세랑 그런 거 제외하면은 하수랑 그런 걸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좀 적정 금액일까요? 이게 결국 매장을 열 때는 인테리어 비용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집기 비용이 있고 설비 비용이 있잖아요. 예. 이제 집기란 건 뭐 그릇이라던가 이런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설비는 이제 주방에 들어가는 냉장고라던가 뭐 버너라던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인테리어는 여기 들어가 있는 전등이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배, 뭐 페인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또 인테리어 시세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평당 가격이 많이 올라간 편인데 사실 뭐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이상 그렇게 뭐 비싸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인테리어는 개인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 예. 집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셰프님이 얘기하신 게 오븐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싸지면은 훅훅 뛰는 거예요. 컨벡션 오븐 같은 거 매장에서 쓰는 거 같은 거 못해도 500만 원 이상짜리를 써야 고장이 안 나고 계속 쓸 수 있거든요. 물론 200만 원짜리 써도 되고 근데 예. 오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런 거가 비용이 점점 좀 추가되는 거다. 그냥 불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드 같은. 네. 예. 그런 불판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비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뭐 다른 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뭐 컨벡션 오븐 이런 거는 가격이 휙 뛰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장각을 하고 오븐을 구매하면은 따로 이제 뭔가 오븐을 활용하는 메뉴가 있으면은 그거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네. 당연히 써야 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이 비싼 설비가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활용한 메뉴가 어딘가는 들어가 줘야 되는데 국밥집에서 오븐을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이드나 메인 메뉴가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익숙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 국밥집에서는 오븐을 안 쓴다는 게 일반적인 거죠. 투자 비용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줄이게 되면 필요한 거를 못 쓰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다 들어가면은 사실 싼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중요한 거죠. 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 있으면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를 빠삭하게 하려면은 일을 많이 해보시고 경험이 있어서 얘는 있어봤자 많이 안 쓰게 되더라라는 게 확고한 게 있어야지 그걸 과감하게 쳐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 저것도 필요하고 하지 않아? 하다가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이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경험을 가지시란 게 단순히 뭐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일해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이거고 얘는 없어도 되겠더라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게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줄여드리고 동선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가서 저 집의 맛 비결을 훔쳐와라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확실히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는. 네. 셰프님, 네, 혹시 순대실록에서 촬영되나요? 당연하게 되죠. 같이 가서 네. 일일로 좀 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잡아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하면은 네네. 화보비고 보고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점심에 한번 도는 거 보면 저희가 네. 매장이 130평인데 그냥 막 정신없이 돌거든요. 그걸 한번 좀 겪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와. 그걸 안 겪어보셔가지고 네. 본인이 뭘 하셔야 될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안 해보시면은 하시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국밥 안 하겠다 하면은 피자 쪽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게 그것도 괜찮다.